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이번 4.15 총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여당을 찍어야 될지 아니면 야당을 찍어야 될지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방송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 정권의 3대 비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과연 그 3대 비리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의미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국 사건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 국민의 60% 내지 70% 아니면 한 70% 내지 80%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국 씨가 그동안 자신의 SNS에서 그토록 많이 떠들었던 조만 대장경의 말들, 그 말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집토끼를 지키기 위한 것인지, 국민의 마음의 빛 때문인지는 몰라도 결국 국민의 뜻을 어기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였습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짚어볼 것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은 대통령에게 5년 동안 이 나라를 국민을 대신하여 관리를 해줄 것을 단지 위임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을 받은 자는 주인인 국민의 뜻에 반하여 정책을 결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울산시장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사건입니다. 비서실장이 총대를 메고 청와대의 모든 비서실 조직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시장을 울산시장에 당선시켰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저희가 낱낱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본 바, 또 그 결론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바, 대통령은 온 국민을 대신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의 진영만을 대표하는 리더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개입하여 국민의 뜻을 왜곡시키는 일은 탄핵감입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이 다 관련이 되어서 법원에 기소가 되어 있는 마당에 대통령은 여지껏 아무런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다. 조직의 우두머리로서 부하들이 다 관련되어 있는 사건에 아직도 국민에 대하여 그 어떤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 코로나 사태입니다. 작년 연말에 악법 3가지 국민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날치기 통과를 한 것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야당도 국민이 뽑아준 사람들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서 국민이 지금 마스크 한 장을 살 수가 없어서 수백 메타의 줄을 서고, 또 정세균 총리는 오늘 공평하게 배급제를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완전히 공산주의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기사들의 많은 댓글들 중에는 미래의 공산주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대통령의 실수에 대해서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한마디 사과 없습니다. 그저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것에 대한 사과만 있을 뿐입니다. 마스크 대란조차도 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중국으로 1억 5천만 장의 마스크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에 300만 장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마스크 한 장을 구하기 위하여 새벽부터 비가 오는데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그 마스크 하나를 사려고 그 생고생을 하고 있는, 그리고 30여 명의 사람들이 그 대통령의 결정 하나 잘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은 대국민을 위하여 한마디 기자회견이 없습니까? 이 나라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보다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까? 이번 4.15 총선은 우리가 우파 정권이 미워서, 아니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것들이 많아서 심판을 했습니다. 탄핵을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쪽에 찬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권을 겪어보니 오히려 구간이 명관이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상에는 온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나라냐?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이냐? 어떻게 12위의 경제 대국이 전 세계의 90개가 넘는 나라로부터 입국 금지를 당하고 격리 조치를 당하고 있고, 수출은 10% 이상 떨어지고 있고, 내수는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있고, 온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젖어 또 감염 위험성에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으라고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줬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으라고 우리가 여당 의원들 이렇게 뽑아줬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3년 가까이 겪어온 여러분의 삶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더 나빠졌습니까? 여러분은 이 정부에 대해서 유능한 정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능한 정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집권 여당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여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자유라는 두 글자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도를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정권의 민낯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사회주의 독재 체제 하에서 또 배급 경제 하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우한 코로나 사태는 작년 말에 집권 여당이 모든 법을 통과시키면서 만세를 부르고 이제 총선에서 이기기만 하면 울산 선거도 덮을 수 있고 우리는 장기 집권할 수 있다, 이렇게 자만에 빠져 있을 때 이제는 이 정권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 교만한 집권층을 심판하기 위한 하늘의 고육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국에 대한 경고라고 믿습니다. 계속 그렇게 시진핑 독재 체제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또한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집권층의 마음대로 조국을 임명하고 선거 부정을 저지르고, 또한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줬던 그런 정부의 완벽한 무능함, 이런 것들을 국민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늘이 내린 사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이런 무능한 정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못하는 그런 대통령을 계속 그 자리에 있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하늘이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15 총선은 국회의원 한 사람을 내 지역구에서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계속 지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과거 3년처럼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유사 전체주의 체제로 가려는 것인지, 또 배급경제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여러분의 한 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택하실 것입니까? 시장경제를 택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주의 경제를 택하실 것입니까? 배급경제를 택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마스크 하나를 사기 위해서 줄을 안 서도 되는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마스크 하나를 사기 위하여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하는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